안녕하세요. 파이널 컷 프로 10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널 컷 프로 10은 파이널 컷 프로 X가 아니라 파이널 컷 프로 10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 버전이 있겠죠? 전 버전은 파이널 컷 프로 7이죠. 파이널 컷 프로 7인데 파이널 컷 프로 스튜디오라고 하면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널 컷 프로 7을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의 이름이 파이널 컷 스튜디오예요. 파이널 컷 7을 설치한 것만 쓰신 분들은 파이널 컷 스튜디오를 잘 모르시는데, 파이널 컷 스튜디오를 설치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파이널 컷 프로 7을 쓰기 위해서 파이널 컷 스튜디오를 설치하신 분들은 이 파이널 컷 스튜디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이 파이널 컷 프로에 보시면은 파이널 컷 프로 7, 모션 4, 사운드 트랙 프로 3, 컬러 1.5, 컴프레서 3.5, DVD 스튜디오 프로 4 이렇게 해서 6개 애플리케이션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 가격으로 약 140만 원 정도 했고, 그걸 사면은 이렇게 박스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박스 형태로 들어 있어서 매뉴얼이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책으로 된 매뉴얼이 저 부피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 DVD가 7장 들어 있습니다. 7장을 차례대로 설치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6개 애플리케이션이 다 설치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파이널 컷 프로 7입니다. 이 파이널 컷 프로 7은 지금 현재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방송, 영화, 특히 방송사에서 파이널 컷 프로 7을 많이 쓰고 있죠. 방송사에서 쓰니 또 프로덕션이나 이런 외주 제작사에서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HD 편집을 하기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편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파이널 컷 프로 10이 출시가 됐죠. 파이널 컷 프로 10. 파이널 컷 프로 10이 출시가 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무비와 비슷하게 생겼다. 또 프로용 버전이 아니다. 사용하기 굉장히 번거롭고 고급 기능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루머들이 떠돌아다녔는데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이널 컷 프로 7, 6, 5 때부터 썼었고, 6 때부터 제가 애플 공인 트레이너로 강의를 했죠. 파이널 컷 프로에 대해서. 또 저는 또 제작자로서 파이널 컷 프로를 현재 현업에서 쓰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볼 때는 파이널 컷 프로 10은 정말 놀라운 소프트웨어다. 제가 애플 관련 소프트웨어 강의를 해서가 아니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의아했었죠. 파이널 컷 프로 8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8도 아니고 9도 아니고 10이 나온 거예요. 제가 애플에 메일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굉장히 좋은 툴이고 많이 전파를 해달라. 예,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다가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7에서 8, 9을 뛰어넘고 10이라는 이름을 붙일만 하구나 라고 제가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굉장히 강좌를 많이 열었죠. 그리고 이제 강좌에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물론 온라인 강좌지만 지금 이 강좌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강좌가 끝날 때쯤이면 10이 정말 좋구나, 굉장히 앞서가는 툴이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또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파이널 컷 프로 10을 다루시려면 좀 알아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파이널 컷 프로 10의 구조인데요. 파이널 컷 프로 10은 이렇게 라이브러리와 프로젝트라는 구조로 나누어 보시면은 편리합니다. 예전에는 저 라이브러리가 브라우저 역할을 했었죠. 브라우저. 여러분들이 촬영한 소스들을 가져다 놓는 창고, 서랍, 뭐 이런 거였죠. 소스를 갖다 놓는 공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이널 컷 프로 10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파이널 컷 프로 10의 특징은요, 소스들을 관리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소스들을 관리한다. 그게 뭔지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거죠. 내가 촬영한 영상을 저 라이브러리에 집어넣으면 집어넣을 때 많은 작업들을 해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폴더의 이름을, 소스가 들어있는 폴더의 이름을 키워드로 가져갑니다. 또 사람의 수를 세워줍니다.
이게 원샷이냐, 투샷이냐, 쓰리샷이냐. 쓰리샷 이상은 우리가 그룹샷이라고 그러죠. 그룹샷이냐. 그리고 찍힌 샷의 크기, 와이드샷이냐, 미디움샷이냐, 클로즈샷이냐를 자동으로 분류해 줍니다. 그리고 사운드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고쳐주고 컬러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또 자동으로 고쳐주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 시간이 짧아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워크플로우는 순서대로 갑니다. 파이널 컷 프로로 미디어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는 동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클립들을 관리해주고 그것들을 타임라인으로 가져가서 편집을 합니다. 프로젝트는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임라인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프로젝트다. 이것을 최종 영상물로 출력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텐데요. 이것들은 강좌에서 하나씩 제가 아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을 좀 그렸는데요. 라이브러리라는 큰 보따리가 있습니다. 큰 보따리가 있고 그 안에는 이벤트라는 작은 보따리가 있어요. 이 작은 보따리는 내가 촬영해서 가지고 온 또는 내가 편집에 쓸 소스들을 모아놓은 주머니예요. 그런데 이 주머니를 또 더 큰 주머니로 내가 보관을 합니다. 왜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머니 안에 든 것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공통점을 한 번에 묶어서 이동하거나 보관하고 싶어지겠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꼭 가봐야 될 관광지 그런 곳을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이 있겠죠. 제주도, 부산, 속초, 전주 이런 곳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곳에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면 그것들은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묶음이 되어지겠죠. 소스들이.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이벤트, 전주라는 이벤트, 속초라는 이벤트, 부산이라는 이벤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큰 보따리는 한국에 가볼 만한 곳이라는 큰 보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내가 전체를 어떤 외장하드나 다른 곳에 저장하고 싶거나 또는 전달해 줄 때는 라이브러리만 옮겨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파이널 컷 프로 10이 처음 나올 때는 라이브러리가 없었지만 10.1로 업데이트 되면서 라이브러리라는 게 생겼습니다. 저도 쓰면서 굉장히 이 라이브러리라는 부분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이걸 만들어줘서 굉장히 지금은 쉽게 쓰고 있고요. 이 이벤트에 있는 것들을 프로젝트에서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임라인이다. 타임라인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따로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벤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스가 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소스를 가지고 나오는 결과물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수천 수만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를 만든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는 내가 만들어줘야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름을 지어주고 어떤 것을 편집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그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안에 담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라이브러리, 이벤트,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것들은 그대로 하드디스크에 보관이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라이브러리 형태로 됩니다. 라이브러리 형태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하드디스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별 4개짜리 아이콘이 있죠. 이게 바로 라이브러리 아이콘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그 안에는 폴더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폴더를 볼 수가 있는데 패키지 보기로 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폴더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뭘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패키지 내용 보기가 있죠. 이 패키지 내용 보기를 클릭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클릭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이벤트들입니다. 이 이벤트들을 한데 모아놓은 보따리가 바로 라이브러리다라는 거죠. 자,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미디어를 보관하는 그런 폴더와 렌더들이 보관되는 폴더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팅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것들은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 패키지를 열어서 볼 수 있는 거는 확인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감춰 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옮기거나 지우지 마라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패키지 안에 있는 것들은,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것들은 확인만 하시고 절대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라이브러리를 저장할 때 반드시 맥킨토시 HD가 아닌 다른 곳에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폴트로는 이 동영상이라는 곳에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라이브러리를 다른 곳에 만들 수가 있지만 하드디스크가 하나짜리 노트북을 쓰신다든지 맥북 프로를 쓰신다든지 아이맥을 쓰시는 분들은 이 라이브러리를 다른 데 만들어 놓을 수가 없죠. 그냥 맥킨토시 HD라는 맥 OS가 돌아가는 공간 안에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요, 하드디스크가 꽉 차게 되죠. 관리를 안 해주면 꽉 차게 되면 파이널 컷 프로는 고사하고 맥 OS 자체가 잘 안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외장 하드를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장 하드를 쓸 수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 있는 그 하드디스크를 파티션을 나눠서 쓰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파티션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걸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파인더를 열어서 응용 프로그램 폴더로 갑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 폴더로 가시면은 여기에 유틸리티라는 또 폴더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한글로 유틸리티라는 폴더가 있죠. 이 안에 보시면은 디스크 유틸리티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 유틸리티를 더블 클릭해서 열 텐데요. 영상 제작을 하게 되면, 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토리지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는 것들은 특히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2번, 3번 이렇게 걸쳐서 가야 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은요, 이 위에, 파인더 위에 이렇게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는 방법은요, 커맨드를 누르시고, 자, 요세미티를 기준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커맨드를 누르시고 이 위에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돼요.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 버리는 것도 커맨드를 누르시고 밑에다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올려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올리셔서 저처럼 원 클릭을 하면은 디스크 유틸리티가 열리는데요. 디스크 유틸리티를 열어보겠습니다. 내 맥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스토리지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지금 맥 OS가 설치되어 있는 이 하드 드라이브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파티션을 클릭을 하니까 여기에 현재 제 맥 OS가 돌아가고 있는 맥킨토시 HD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거의 사용 가능한 공간이 330기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영상 작업을 한다고 하면 금방 차겠죠. 300기가 정도는. 그래서 찬다 하더라도 이 OS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파티션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파티션이 바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고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용량으로 나눠줄 건지 타이핑을 치셔도 되고,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나도요, 어느 정도 쓸 건지 선택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만약에 이 상태라고 한다면 330기가 정도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한 150 정도, 150 정도로 나누어서 이 부분을 편집용 공간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쓰다가 꽉 차면 다른 데에 백업을 한다든지 지운다든지 관리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절대로 넘지 않도록, 이 부분에다가는 어떤 작업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맥이 말을 안 듣고 뭐 느려졌다고 해서 가지고 오신 분들 보면요, 대부분 여기가 꽉 차 있습니다. 예, 꽉 차서 관리도 물론 해줘야 되지만 동영상 편집 작업 같은 그 큰 그 용량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파티션을 나눠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름을 여기서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하면은 파티션이 나눠집니다. 이때 포맷은 맥 OS 확장 저널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하지 않을 텐데요. 하지 않을 거면은 마이너스를 눌러서 다시 복귀를 시키면 됩니다.